지배자있냐 여왕이냐. 조기 대선 부분은 제가 어찌 보면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대목인데 대통령의 퇴진이 결정되면 그 속에서 함께 논의될 문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임기를 채우면 안 됩니다. 12월 2일, 12월 9일 다반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질서 있는 탄핵 절차를 받잡는 네, 박근혜 대통령 지금 희망을 가질 상황이 아니다.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 네, 국민의 분노가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분노는 복수심으로 커질 것이다. 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CEO들의 멘토 전성철 세계경영연구원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희망을 가질 시기가 아니고 상황이 호전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라. 이건 무언가 청와대의 전략을 읽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잘못 읽고 있다는 얘기. 네, 요거 해석 좀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이거나 또 기업에서나 위기가 터지거든요. 네. 언제나. 그러면은 이제 그게 4단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첫 단계는 안타까움이죠. 네. 특히 지지자였던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저랬을까? 그럴 때 사실은 이 자기를 잘 추스려야 돼요. 네. 그냥 안타까움이 다시 동정으로 이 공감, 안 됐다 이렇게 가르쳐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 섭섭함으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면서 정말 내가 기대했던 사람하고 다른데 하는 그런 섭섭함. 네. 그 자기가 이제 거기에 약간의 피해 의식을 가지는 거죠. 네. 근데 거기서도 이게를 잘 못하면은 그 다음에 가는 게 분노로 갑니다. 아, 분노. 예. 네. 나쁜 X다. X다. 이렇게 이제 분노가 되는데 그때가 사실은 마지막이에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는 복수심으로 갑니다. 아, 복수. 예. 무섭네요. 예. 네. 내가 너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때 가면 이게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그 상황 속에서도 네. 어떤 그 세팅 속에서도.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현상을 어느 단계로 읽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분노 단계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복수심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환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최악의 사실은 상황으로. 안타까워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진짜 회장님 말씀대로 좀 서운하고 좀 그랬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분노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막 분노를 좀 넘어서고 있는 전환기입니다. 제가 그렇죠. 봐도. 제 그렇죠.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복수심,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인 피해자다. 네. 예를 들어서 전 세계가 한국의 대통령을 좀 조롱하고 있잖아요. 네. 비아그라 이야기가 나오고 영양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대통령이 했던 온갖 이야기 나오면 이게 한국의 국격에 네. 너무 큰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네. 지금 국민 경제가 지금 엉망이 돼 가는 것을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니까 그때부터 지금은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네. 이 피해를 에 대한 복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복수심의 단계에 들어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근데 이 복수심에 여기서 더 나쁜 것은 이제 박 대통령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확실한 인상이 들어갔거든요. 네. 예, 여러 가지 잘못도 했고 오만하기도 하지만 믿을 수가 없다. 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하고 이게 복적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합쳐지면 이거는 최악의 위기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박 대통령이 이거를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만일에 읽지 못하면요. 네. 이 복수심이 국민이 복수심을 느낄 때 갚는 강도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마지막 그 황제가 네. 마지막에 말하자면 국민의 마음을 못 읽고 네. 짜름. 해가지고 그 복수심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기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된 그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네. 담화를 발표할 수도 있었고 그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서 겸손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 안 하니까 복수심까지 단계에 가니까 마지막에 그 황제의 가족을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가지고는 어느 날 밤에 보내서 전부 다 총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무서운 겁니다. 대중의 그 국민의 복수심이라는 거는 자기가 받은 피해에 대한. 그 지금 국민은 여러 가지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자존심이 상했다. 국민으로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갓 아줌마의 농간에 놀아나서 네. 하고는 그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네. 이거 국격에 대한 이런 자존심이 상한 거. 그 다음에는 경제가 파탄이 나는 거. 네. 해외에서의 한국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복수심이 지금 이제 막 지금 끓고 있고 네. 이것이 이제 내일 200만, 300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죠. 네. 근데 그 결과가 저는 정말로 걱정됩니다. 네. 예. 절대로 이거는 지금은 그 단계를 넘었어요.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지금 이 복수심으로 가는 지금 아주 문지방에 있거든요. 네네. 요때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참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이라도 나중에 그 여파를 네.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식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이라도 빨리 하야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시는 거죠, 회장님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방법이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나중에 그렇고요. 여파를 생각하면. 네. 지금 이제 와서 검찰 수사 안 받겠다, 그렇죠. 뭐 탄핵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 자체가 지금은 이미 국민들의 이 분노한 마음을 사그라들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진짜 철저한 반성하는 모습, 그죠? 진실성 이걸로 이제 승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치권들 움직임 보면 다 답답해요. 여기도 정말 지금 뭔가 대국적인 측면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이번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수습을 하면 역사에서 이게 제대로 된 수습이라고 인정을 받을 거냐.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어떤 잣대로 봐야 되냐 하면은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네. 정의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의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잘못한 데 대해서는 응징하게 벌을 받고 네. 이 사람이 잘못한 데 대해서는 또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는 억울함대로 인정하면서 네. 그래서 탄핵이라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예. 그 절차를 밟아가야 돼요. 네. 절차를 하나하나 왜 박근혜 우리가 무죄 추정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 할 말을 주자는 거죠. 네. 탄핵의 절차라는 것이. 네. 예. 그래서 그 사람도 할 말 다 하고 네. 또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증거를 다 해서 그 결과 그래서 일단은 직무 정지를 해서 현업에서 빼놓고는 네. 그 절차를 밟아가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분노하는 사람들도 아 정말 그만하면 응징됐다고 느끼고 또 그 사람도 나도 내 말도 할 말 하고 했다고 느끼고 해서 이것이 정말로 정의가 살아서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의 정의를 이루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이걸 마무리를 해야 돼요. 순간순간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기가 막히는 저를 정말로 화나게 만드는 거는 네. 야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또 꼬물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당당한 대통령이에요. 네. 그 사람이 당당한 절차에 의해서 국민의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한 총리는 당당한 총리입니다. 네. 대통령이 나중에 잘못하는 수가 있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총리 자체가 이게 쓰레기 같은 총리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국회 통과했으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개인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네. 이 사람을 갖다가 응징을 해야 돼요. 정절한 절차를 거쳐서. 네. 소위 듀 프로세스를 네. 거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거기 응징하고 나중에 감옥에 보내야 되면 보내고 또 그 사람이 할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네. 그런 절차를 밟고 그 과도기에서는 당당한 총리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이걸 총리가 권한을 행사 못하게 네. 하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을 총리로 넣겠다 하는 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의 범죄 행위로 생긴 그 상황을 자기 또 꿈을 챙기기 위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강도 들어간 집에 문 열렸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강도가 들어갔다는 범죄가 있었다는 걸 알면은 양식이 있는 시민은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용할까 생각하지 않고 네. 정당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네, 경찰에 119에 신고하고, 연방하고 네. 그래가지고 혹시 이게 도망갈 뭐 그게 있으면 밖에서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훔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현대 야당은 총리 권한을 우리가 행사하겠다고, 예? 또 꿈을 챙기겠다 이거요. 남의 범죄를 이용해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거기서 지금 전국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예. 그는 정당한 법에, 헌법에서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서 정당한 절차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걸 밟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사람 탄핵하고 남은 기간 동안 총리가, 현 총리가 그걸 행사해라. 예.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이 사람이 정말로 죄가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 국민에게도 정의가 실현됐고 박근혜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정의가 실현됐고 황교안 총리에게도 정의가 실현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정치권의 지금 직무죠. 그게 직무인데 또 꼬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총리 먼저 임명해라, 이선 후퇴하라. 이게 한나라가 이게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모양이 돼가지고 저는 정말로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우리 회장님 오늘 2% 보면은 빨리 저 2%도 안 볼 거예요. 아마 지금 밥 먹고 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는 꼭 제가 좀 전해주고 싶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자, 이게 또 대한민국의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또 우리가 민주화로 더 선진화되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나의 또 축복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소리가 또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거는 저는 뭐 절대적으로 동감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순실의 축복, 최순실이 준 축복이라는 칼럼을 하나 쓰고 싶다는 생각이 스쳐갔었는데요. 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시대의 그게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비리들을 잘못 배운 거죠. 예, 그 잘못된 행태들, 정치 권력이 정말 예전에 못하는 게 없었던 그런 거를 해가지고 모든 데 개입하고 한 이 사람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시대의 작태가 그대로 반복된 거죠. 기업에 그 임원을 갖다가 쫓아라, 쫓아라, 이거 해라, 소속 끌걸, 대통령이 뭐 얼마 거뒀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었으니까요. 네. 잘못된 생각인데도 그거 잘못됐다는 걸 몰랐어요. 몰랐죠. 이민영 CJ 부회장 그렇죠. 물론 아버지가 있을 그렇게 수가 했으니까. 없는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기업에 자기가 존경하는 아버지가 한 거를 네. 자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안종범 수석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참 피해자예요. 어떻게 불쌍한 보면은. 부분이 있다 이분들도. 그렇죠. 근데 소신 있게 못했어요 그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박 대통령을 좋아했겠죠. 네. 존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옛날 정권의 유산들이지 않습니까? 네. 부하 40년 전. 40년 전. 구시대 뭐 유산이죠. 저는 뭐 얼마 전까지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정도는 많이 줄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번에 이 사태가 준 가장 큰 축복은요. 이제는 공무원들이 자기 보스가 불법을 지리지리라고 이야기할 때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렇군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지켜야 할 어떤 그런 법도 그러니까 박 대통령 시절에 그 개발 독재 시대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것들에서 정말로 본격적으로 하직을 구할 수 있는 네. 예, 그런 계기가 이번에 마련됐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축복인 점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최순실 이 사건이요. 최순실 축복으로 변해서 대한민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또 5명의 또 진행자.